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3년 개미년은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또 많이 받고 경제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이 무역수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좀 개선되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사실 먹고 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수출이 경제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2022년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 또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계속해서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굉장히 경제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 3개월 전서부터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부터 조금씩 개선을 보이다가 지난 11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면서 2024년 갑진년에는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2년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도 저는 우리나라 경제 그때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2024년 하반기나 늦으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24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24년 경제 상황은 과연 좀 좋아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나 언론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특히 유튜브에서도 보면 뭐 나라 금방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통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그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또 경제 전문가도 있고 또 뭐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또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다양한데,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또 뭔가 준비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처럼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참고는 하지만 일단 기운의 변화 흐름상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격하게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실물 경기, 실물 경제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높고 또 기업 부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정이 우리나라가 좀 현재 많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또 주식도 미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전고점 돌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계속 작년 올 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내년에 선거가 있고요.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저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길어야 이제 6,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개선된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뭐 생각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바람은 있지만, 모든 게 하나하나씩 개선되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자체가 떨어져야 우리나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나라가 11월 수출이 7.8%, 물론 뭐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 됐다. 그리고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세가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 몇 달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당장 금방 올라가느냐? 뭐 지금도 굉장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기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2025년 을사년에는 화의 기운이고요. 내년은 갑진년 조금 그렇지만 완전히 날개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 2년 후를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보다는 반도체 주식이 훨씬 더 좋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무역 달러 흑자도 38억 달러, 그리고 2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게 숫자가 하나하나가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이 숫자를 보셔야 돼요. 숫자는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결과치가 모든 게 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사람도 생년월일수도 따지고 보면 숫자고 행운의 숫자, 전화번호 뭐 모든 게 다 숫자로 이루어졌는데 숫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운명에도 중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변화를 보면서 그걸 잘 보고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점점 개선되고 있고요. 24년부터 좋아지면서 25, 26년 굉장히 우리나라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올해 2023년 세계 GDP 그러니까 1인당 GDP하고 국가 전체 규모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게 확정치는 아니에요. 예상치인데 미국이 당연히 1위고 26조 달러, 그리고 중국이 17조 달러고요. 독일이 세 번째고 4조 4천억 달러, 일본이 그 다음에 4위네요. 4조 2천억. 그 다음에 인도, 영국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13위입니다. 옛날에 10위권이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예상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멕시코, 러시아 약간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2조를 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캐나다만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좀 적어요. 오른쪽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나라도 엄청나게 전 세계 최고 크지만 일단 인구가 3,800만 명, 우리나라보다 약 1,500만 명 적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자체는 자원도 많고 또 산업 시스템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좋고 또 북미 미국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캐나다가 그런 면에서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뭐 인도나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브라질도 인구도 엄청 많고 멕시코나 러시아도 다 1억 2천만 명 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인구를 뺀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뭐 특히 인도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낮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질. 여기서 인구도 많으면서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여기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보면 8위권, 9위권, 1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정말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나라가 정치적인 그 민도 이런 게 수준이 낮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위에 경제 체질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다 뭐 부도나고 망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경제도 지금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물가 또 고물가 인플레이션도 지금 잡혀가고 있고요. 원유값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뭐가 나빠질까요? 물론 부동산이 걱정이 됩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부동산은 세금이라든지 이걸 낮춰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많아요. 특히 상속세 같은 게 이런 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개선이 되려고 하면 내년 선거에서 어쨌든 지금 여대야소 아니지 여대야소가 여수야대죠. 지금 그건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저는 변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실적이라든지 경기 자체가 서서히 이제는 좀 좋아지는 상황에 와 있고 원래
동이 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뭐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긴 터널, 코로나까지 친다고 하면 거의 3, 4년 이상의 긴 터널을 이제는 서서히 지금 빠져나오고 있고, 빛이 보이기 때문에 24년부터 서서히 좋아지며 25, 26년은 환하게 해가 뜰 것이다. 그동안 답답했던, 구름은 잔뜩 끼어 있고 비는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던 상황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4년 이제 통계, 국가 통계 이런 거를 다 이제 뭐 예상을 하잖아요. 내년, 후년 이렇게 했을 때 24년 수출입 전망 예상치가 나왔는데, 일단 23년은 수출이 6,300억 달러, 수입은 6,450억 달러에서 무역 수지가 한 150억 달러 적자. 그렇지만 경상수지는 지금 흑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무역 수지하고 경상수지 다른 건 좀 아시죠? 그래서 무역 규모가 1조 2,750억 달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24년은 일단 좀 더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규모도 1조 3,750억 달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조금 차이는 있지만 23년부터는 굉장히 좀 좋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목이 또 중요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오른쪽 보면 컴퓨터가 약 45% 지금 증가 예상하고 있고, 반도체도 21.9%니까 20% 지금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 넘게 이제 올해부터 개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IT, 전기, 전자, 반도체, 그리고 철강, 무선 통신기기 이런 쪽이 24년 전망이 밝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제가 전에 이야기했고요. 자동차가 올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년은 조금 주춤하게 되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에 반도체를 의시해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이런 쪽이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수출도 전년 대비 올해 7점, 지금 좀 수출이 약간 올해는 아니죠. 11월 달에 7.8%니까 내년에 7.9% 증가 예상한다고 합니다. 거의 8%, 수입은 3.3%.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는 140억 달러 흑자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2024년이 터닝 포인트, 대변화, 대변혁의 시기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든지 일부 뭐 언론에서 아니면 유튜브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힘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